저희가 그 의정보고회를 준비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서 다소 준비 기간이 좀 짧은 감이 없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상계동 전역에 계신 모든 세대분들께 그 저희 의정보고서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이어 예비후보 김미열 위원장님 소개해주십니다. 네, 오셨습니다. 노원의 신나는 변화, 서민의 지킴이, 국회의원 노회찬 의원을 힘차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만은 아직도 엄동선안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소속에 계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개가 빠진 것 같은데 저 뒤에 또 문대골 목사님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정말 이 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내년 올해 총선 4월 9일로부터 90일 이전까지는 이런 활동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9일까지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와 달리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12월 19일까지도 또 이런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1월 9일까지 아주 촉박한 기간에 너무 짧은 기간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되어서 부득이 폭넓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함께하지 못한 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모자란 부분은 앞으로 의정보고회는 아니더라도 다른 만남을 통해서 제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면은 제가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로서 사무실을 갖다가 마련을 했습니다. 롯데리아 있는 건물 4층에 이제 조그만 사무실을 마련했으니까 이런 분들 혹시 시간이 나시거나 또는 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들러주셔도 듣는 분들이 이제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성이 노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아버님 성이 노씨고 실제 제 어머님 성이 원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의 자식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부모님께도 별로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저는 국회 2004년도에 국회 들어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4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사위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대를 안 나온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15명 중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 사법고시 합격해서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2사람 있습니다. 저하고 조순영 의원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법사위에 들어가가지고 첫 해에 법사위에 들어간 첫 해 국정감사를 하고 난 뒤에 언론으로부터 법사위 최우수 의원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아주 제가 질투를 한 몸으로 받았는데요. 법사위 활동 4년과 예산결산위원회, 국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2가지는 법을 만드는 일과 그 다음에 정부가 쓰는 돈을 이 예산을 갖다가 심의해서 정부가 만든 예산안을 국민들 세금을 걷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허락을 해야 그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쓴 돈, 즉 결산 심의를 또 국회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 제가 예산결산 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3년간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활동도 주로 이와 연관된 활동입니다. 법사위 활동으로도 제가 참으로 이제 여기 계신 주민분들이 아마 노회찬 의원의 이런 의정 활동에 대한 그 경험과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들으시면서 많은 바램과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랄까 각오랄까 그 말씀을 좀 저는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비례대표 전국구 의원으로 4년을 지냈습니다만은 전국적인 현안만 다룬 건 아니고요. 제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재개발 지역,
그것도 조그만 동네입니다. 여기 저 상계 3, 4동 뉴타운 정도보다 더 작은 동네인데 거기 그 재개발과 관련해서 문제 생길 때 거기 가가지고 그 해결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 천안의 임대 아파트 그냥 통째로 넘어가는 부도 사태 나는 데 가서도 일을 했고요. 큰 정적인 사안만 다룬 것이 아니라 지역을 가리지 않았을 뿐이지 저한테 제기되는 그 지역 자체의 문제들 그 제주도까지 갔으니까요.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들까지도 실제로 가서 많이 결합하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이제 아마도 제가 전국적인 문제는 옛날처럼 다루되 지역 문제 다룰 때 과거처럼 여기저기서 이렇게 다루기보다 이제는 노원에 집중해서 다루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원의 집중적인 활동을 당연히 많이 하리라고 저는 보이고요. 또 하나는 노원에는 도움이 되는데 전국적으로는 국가적으로 해가 되는 일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제가 기업으로부터 돈 100억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몰래 받아가지고 노원에 풀면 노원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국가적으로는 안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아마 여러 가지를 아마 깊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혹 지금 당장에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기보다 앞으로 그렇게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한국적인 걸 고집하다 보면은 밖에 나가서 촌스럽게 보이고 세계에서 안 통할 것 같지만은 한국적인 것이 오히려 세계적인 것일 수 있듯이 노원의 문제를 올바로 푸는 것이 나라 전체의 문제를 올바로 푸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할 일은 이제까지는 노원을 특별한 지역이 아니었는데 여러 지역 중에 하나의 지역이었고 노원도 일이 있으면 오고 일이 없으면은 안 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노원에 살고 여기를 지역구로 정한 이상은 이게 일반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 중에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지역이 되는 거죠. 일이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이 혹시 없을까 찾으러 다녀야 되고 일을 어떻게 만들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원을 위해서는 또 노원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 것은 여기 노원의 서민 문제 해결하는 것이 다른 지역 서민 문제에 영향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 때문에 이 전국적인 사안과 지역적인 사안이 항상 이게 충돌하고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 여기가 득되면 여기는 실이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흔히들 윈윈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환경 문제 하나 제대로 풀면 그게 모범이 돼가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한다면 이 지역의 일을 푸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노원의 여러 문제들을 갖다가 함께 좀 드러내고 함께 논의해서 방향을 잡고 또 푸는 것도 함께 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철저하게 제 생각과 여론과 좀 차이가 있다면은 치열하게 밤을 새서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좀 공감대를 마련한 그런 토대 위에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국회의원 노회찬 상계 8동 10동 의정보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